방어작용 하겠습니다. 질병과 병원체. 질병을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병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된다 이런 거는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뭐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막 옮겨 다니는 것들, 뭐 이런 거,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이런 거는 감염성 질병이고,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 없이 뭐 유전에 의한 거일 수도 있고, 뭐 식습관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이런 거는 뭐 어떤 병원체 때문에 병원을 옮기는 애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뭐 안 좋은 뭐 유전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원생 생물, 곰팡이 이런 병원체가 옮겨서 생기는 질병을 감염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결핵, 파상풍, 감기, 독감, 말라리아, 무좀도 어떤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거는 감염성 질병입니다.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병원체가. 뭐 이런 거는 뭐 읽어두시면 좋겠고, 원핵 생물은 세균을 의미하는데, 핵막이 없어요. 핵막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다. 그래서 원핵세포라고 하면 원핵세포. 원핵세포는 세균이고요. 나머지 원핵생물 말고는 다 진핵생물이야. 핵이 있어요. 핵이.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등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다. 핵이 있다. 하여튼 진핵세포는 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원생생물 이런 거는 핵은 있는데, 뭐 단세포 생물 가운데 핵이 있는데 뭐 단세포 생물이고, 이런 애들은 원생생물이에요. 원생생물. 뭐 곰팡이, 식물, 동물 이런 애들은 이제 진핵생물이다. 읽어두시고, 아무튼 병원체 중에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이 박테리아야. 박테리아가 세균이고, 근데 이 세균에는 여기에는 핵이 없잖아요. 핵이 없어요. 핵막으로 둘러싸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DNA가 세포질 내에 풀어져 있어요. DNA가. 그리고 뭐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그런 유전 물질도 있어요. 플라스미드는 뭐 DNA 같은 건데, 고리 모양의 부수적인 DNA를 갖는다. 하여튼 요거는 이제 요것도 DNA의 일종이야. 플라스미드도 DNA 일종입니다. 그렇고,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균한테는 세포벽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세포니까 효소가 있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요. 얘는 세포긴 하거든. 세포. 뭐 리보솜 이런 것도 있어서 단백질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성을 갖는 애도 있습니다. 뭐 그런 애가 이제 세균이고요. 세균. 대부분의 세균은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세균을 죽이는 그런 그 항생제는 세포벽을 파괴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막은 식균작용을 하는 백혈구가 세균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고, 세균의 치아나 피부와 같은 표면에 잘 달라붙어 있도록 해준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뭐 선모나 편모 이런 게 있어서 운동성을 갖는 세균도 있고,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분열법으로 번식을 합니다. 매우 빠르게 번식할 수가 있고요. 모양에 따라 구균, 공 모양 구균이 있고, 간균, 막대기 모양, 나선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그냥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식중독균은 세균이고요. 폐렴균도 세균이고, 구균에 이런 게 있구나. 간균에는 결핵이나 이질 이런 질병은 세균에 의한 질병이고, 나선균에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니, 뭐 이거는 이제 위궤양 같은 거 일으키는 거고요.
매독균 이런 거는 이제 뭐 성병 이런 거 일으키는 균입니다. 그런 균들이 있다. 근데 세균은 항생제로 죽이면 돼요. 항생제는 세포벽을 파괴하는 물질이 많아요. 하여튼 그런 항생제가 많습니다. 항생제 페니실린, 뭐 임파실린 뭐 이런 것도 있다. 페니실린은 항생제의 대표적인 거고, 세균에 의한 제1만여 종에 이르는 세균의 대부분은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다. 이것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세균이면 다 나쁜 놈 같은데 해를 주지 않는 게 더 많아요. 해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대장 내에 사는 세균들이 오히려 물질의 분해를 도와주고 이래요. 물론 이제 나쁜 세균들도 이제 있지만, 뭐 유산균 이런 애들은 우리 몸에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세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소화를 도와주고 이렇습니다. 그런 세균들도 있는데, 나쁜 애들은 걔네가 살아가면서 이제 내놓는 그런 물질들이 우리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 물질 같은 거 이제 내놓고 그렇습니다. 뭐 파상풍균 이런 것도 세균에 의한 질병이다. 이런 파상풍, 결핵, 위궤양,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폐렴,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탄저병 이런 거 세균에 의한 질병.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세균이 이제 되게 단순한 그런 생물이다 보니까 분열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다른 변종들이 또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항생제로 치료를 하다 보면은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이 살아남아서 그게 더 많아지면은 나중에 항생제가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이제 적정량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쓰다 보면은 그거에 내성을 갖는 세균들이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겨날 수 있다. 진화를 하는 거지, 그렇게. 그런 거고, 그냥 읽어두시면 좀 좋겠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사실 세포성이 아닙니다.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자기 혼자 뭐 이렇게 증식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 근데 또 유전 물질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핵산. 그래서 이제 얘 구조는 단순한데 핵산과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어요. 독자적으로 효소가 없기 때문에 물질 대사 못하고 자기가 필요한 물질도 스스로 만들기는 어려워. 그런데 다른 세포로 들어가서 기생하면서 이제 숙주세포에 자기 DNA를 집어넣어요. 요게 이제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로봇처럼 생겼어. 여기가 자기 DNA를 여기 집어 넣습니다. 세균한테. 세균이 아니라 세포한테. 그러면 이 세포는 이 DNA를 가지고 얘가 필요로 하는 물질들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파괴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데노바이러스는 뭐 이렇게 생겼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또 이렇게 생겼고, 박테리오파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HIV 바이러스라고 하는 애는 에이즈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RNA 바이러스고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 어떤 질병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느냐, 뭐 이런 거는 아셔야 돼. 감기나 뭐 독감, 뭐 코로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천연두, 아데노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HIV 바이러스 이런 거는 이제 에이즈를 유발하는 거죠. 홍역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이제 숙주 세포에 들어가서 증식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증식을 하죠.
근데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그 이렇게 죽이려면 항생제로 죽어지는 게 아니라 항바이러스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거 중에 이제 뭐 타미플루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게 항바이러스제 일종이고, 그런 걸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백신도 존재하죠. 백신은 치료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병원체의 그 기능을 좀 약화시킨 거를 미리 주사해서 우리 몸에 항체에 대한 정보를 줘서 나중에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항체를 빠르게 생성하기 위한 그런 게 이제 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감기, 독감, 천연두, 후천성 면역결핍증, 중증 호흡기 증후군, 그 사스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동에서 이제 발생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라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옛날 유행했었어요. 사스, 메르스 이런 게. 홍역, 소아마비, 간염, 풍진, 대상포진, 에볼라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야 한다.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치료한다. 그 다음에 근데 또 개발은 또 어렵다라고 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백신을 주사하죠. 백신을 주사해서 항체에 대한 그 정보를 이렇게 남겨놓죠. 그래서 아무튼 병원체에는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읽어보면 낫겠네. 공통점, 감염성 질병 일으키는 병원체고 유전 물질은 둘 다 가지고 있고, 차이점, 세균은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 대사와 증식을 한다. 항생제 개발이 비교적 쉽고 항생제로 대부분 퇴치된다. 근데 바이러스는 비세포 구조이다. 세포가 아니고요.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하고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한다. 항바이러스제는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바로 죽이는 그런 약은 좀 어려운 거죠. 그런 거 만들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병원체로 원생생물이 있습니다. 원생생물. 단세포 생물인데 매개 곤충에 의해서 이제 옮겨져요. 그래서 이 모기가 나쁜 놈이 아니라 이제 모기 피에 있는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하는 원생 생물을 옮기는 거예요. 원생 생물을.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어가지고 사실 이런 거에 감염이 되면 이거를 잡아서 뭐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엄청 그 치사율이 높습니다. 이런 원생 생물에 의한 그런 질병은 이렇게 뭐 아메바 뭐 뉴스에 가끔 나왔는데 뇌 먹는 아메바 뭐 이런 게 있어.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수영하다가 그 뇌 먹는 아메바가 코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럼 뇌에서 이제 서식을 하면서 뇌를 이제 이렇게 파괴하는 거지. 그래서 아메바성 이질, 말라리아, 수면병, 뭐 뇌수막염, 뭐 이런 것들이 원생 생물에 의한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에 들어가면 분열하면서 수로 늘려서 적혈구를 파괴하고 나온다. 무섭네. 그래서 체온도 엄청 올라가게 되고, 뭐 오한 두통, 빈혈 이런 게 걸린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모기잖아요. 예, 뭐 상어, 뭐 뱀 이런 거보다 모기 때문에 뭐 1년에 몇만 명씩 죽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옮기는 게 말라리아 원충입니다. 수면병은 이제 파리가 있어요. 파리 중에서도 흡혈파리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옮기는 건데, 뭐 주로 이제 걸리면 이제 잠을 잔다 뭐 이런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뇌세포 같은 거 파괴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위험한 거죠. 이런 거는 원생 생물에 의한 병원충입니다. 병원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는 다세포 생물이고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포자로 번식을 하죠. 근데 이 곰팡이 포자가 사실 이렇게 막 떠다니고 있어요, 원래. 그래서 뭐 이런 데다가 그냥 뭐 음식물 놔두고 좀 놔두면 나중에 곰팡이 피잖아요. 포자가 다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무좀 이런 거는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고요. 칸디다증 뭐 이런 것도 있네. 칸디다증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 이제 무좀이고, 이거는 이제 항진균제라고 하는 거를 써야 됩니다. 이거를 치료하려면. 항생제 이런 건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항생제는 이제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게 항생제고, 근데 얘네들은 진핵세포예요, 진핵세포. 그래서 좀 다른 거죠. 항생제로 얘네들을 죽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칸디다증은 면역력이 약화됐을 때 곰팡이 일종인 칸디다가 피부, 점막, 식도 등에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그런 거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 바이러스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떤 뭐 생물들이었어, 생물. 바이러스도 딱 생물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제 변형 프라이오는 일종의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생물이 아니라 그냥 단백질이에요. 바이러스도 크기가 작은데 그거보다도 훨씬 작아. 그러니까 그냥 단백질이야, 단백질. 단백질인데 이게 무슨 뭐 원래 살아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변형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이랑 이렇게 붙어서 정상 프라이온을 변형 프라이온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단백질이 떠다니다가 세포에 정상 프라이온이 만나서 이렇게 슥슥슥 변형이 돼. 이렇게 변형된 프라이온이 돼. 근데 이런 질병이 좀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이런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뭐 이런 거를 유발하는데,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서 치매 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 광우병 있잖아요. 광우병 같은 거를 유발을 합니다. 요즘은 광우병 뭐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데, 옛날에 처음 광우병이 뭐 이렇게 발병하고 이럴 때 그 소가 되게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죽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한테도 영향을 줘요. 그 사람한테 이제 크로이츠펠트나 야코프병 이런 게 나타납니다. 소한테는 광우병 나타나고. 아무튼 이거는 세포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닌데 어떤 변형된 단백질이 정상 단백질을 변형시키는 그런 질병이에요. 근데 보통 세균이나 이런 거는 끓이면은 죽잖아요. 끓이면은 뭐 이렇게 세포니까 끓이면 죽어. 근데 얘는 끓인다고 죽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뼈 사골 뭐 이런 거 구워서 먹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게 이제 신경계 쪽에 있다가 척추나 뭐 뼈 사골 이런 거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끓인다고 사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사람의 경우 변형 프라이온에 감염된 동물의 뇌나 신경 조직을 섭취함으로써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형 프라이온은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하고 있어서 끓이거나 삶더라도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그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뭐 미국산 쇠고기라던가 아니면 뭐 유럽에 이런 광우병이 막 이렇게 약간 창궐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소고기 수입 안 하려고 뭐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이 막 이렇게 되게 노력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그런 소 수입하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그 이후로 아직은 그냥 조용하거든요. 분명히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는데, 근데 그 뭐 라면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뭐 소고기 수프 뭐 이런 데도 막 들어갈 수 있고 이렇거든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조사를 해보면. 예. 이게 소들이 원래 풀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소들한테 그냥 사료를 주는 거야. 약간 육류성 사료를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사료 먹은 다음에는 이 소들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예. 원래 육식 안 하는 애들인데 육류를 먹는 거거든. 예. 그러면은 얘가 조금 이렇게 약간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소를 잡아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가공식품으로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하여튼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전 세계적으로. 뭐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류의 전체적인 진행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선생님도 되게 기억력이 좀 쇠퇴하고 이러긴 해. 늙어서 그런 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 지구적으로 좀 조금 멍청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저런 병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에 의한 감염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염은 이제 이게 옮겨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접촉 같은 거 이런 거를 줄여야 되고, 물이나 음식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기, 생선, 달걀 이런 거 익히지 않고 먹으면 기생충, 뭐 세균 이런 거 감염될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세포성인 애들은 그래도 끓이면은 죽기는 죽는 거지. 아까 그 변형 프라이온 이런 거는 끓여도 소용이 없지만, 그 다음에 말라리아나 수면병 이런 게 별로 안 돌아다니는 동네 우리나라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막 말라리아 뭐 이런 거 걸려서 막 죽기도 하고 그렇고, 아프리카 이런 데도 수면병 이런 거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가 좋은 거지 사실. 말라리아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저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 착용, 뭐 손 씻기, 끓여 먹기, 뭐 방역 소독, 그 다음에 또 튼튼해야 돼. 튼튼해. 예. 그러니까 자기가 튼튼하면 그래도 질병에 걸려도 이겨냅니다. 많이. 예. 자기 스스로. 그래서 저런 것들도 그냥 읽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균이 많이 있어요. 배지로 이제 실험을 하면 이제 세균이 이제 증식을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문제. 세균은 이제 세포성이야. 그러니까 유전 물질로 DNA를 갖습니다. 세균은 플라스미드 뭐 이런 것도 갖고,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주로 분열법으로 빠르게 증식하죠. 단세포 생물이니까. 막으로 쌓여있는 세포 소기관이 없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핵막도 없고 세포 소기관 막으로 둘러싸여있는 것도 없고,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한다. 스스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숙주세포가 굳이 필요 없고, 그런 애들은 이제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임파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첨가한 고체 배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실험을 한다. 항생제 역할을 간단히 서술하지요. 어렵네.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이렇게 쓸게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고체 배지에서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관찰되었다면 임파실린과 관련된 이 세균의 특징은 그러면 이제 면역이 생긴 거죠. 내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암피실린이구나.
암피실린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 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생제를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저런 그 어떤 진화 과정에서 자연 선택 과정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이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라고 해요. 병원체. 이런 애들. 옮기는 애들. 병원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이 감염성 질병이다. 세균에 의한 질병의 치료는 항생제를 이용한다.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는 이제 세포성 물질은 아니고 세포보다 작고, 근데 이제 유전 물질을 DNA를 가지고 있는 애도 있고 RNA를 가지고 있는 애도 있어요. 근데 RNA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더 변종이 더 많이 생깁니다. DNA보다는 RNA가 더 이렇게 그 변종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껍질은 단백질 껍질이야. 단백질 껍질.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여 있다. 숙주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감기, 독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 항바이러스대로 치료가 되는데 그렇게 막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고 효과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이제 치료제가 이렇게 마땅하지 않는 거죠. 원생 생물은 단세포 진핵 생물로 모기나 이런 매개 곤충들에 의해서 감염될 수가 있고요. 말라리아나 수면병, 채채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 빨아먹는 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핵세포. 원생생물은 세균 아니잖아요. 세균 빼고는 다 진핵세포입니다. 그래서 병원체만 선택하여 제거하기가 어렵다. 치료가 쉽지 않고 이런 거 걸리면은 엄청 이렇게 뭐 거의 막 90% 이렇게 죽는 거야. 이런 거 안 걸리는 게 좋은 거야.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동네입니다. 자, 곰팡이는 이제 진핵생물이고요. 습한 환경에서 살며 포자로 번식합니다. 포자로. 무좀이나 칸디다증이 있습니다. 칸디다증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항진균제라고 하는 걸로 치료하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병원체만 선택해서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 프라이오는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단백질로만 구성된 입자입니다. 단백질.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 프라이온과 접촉하면은 변형 프라이온이 돼요. 변형 프라이온이 됩니다. 변형 프라이온이 신경조직을 다량 축적될 경우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뇌세포 이런 거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나타나는데 양의 스크래피, 소 광우병, 사람은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등이 있다. 감염 경로가 있고 이런 거 이제 예방해야겠죠. 개념 기본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 여기 안 돼 있어요. 그냥 풀면 되죠? 네.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 같이 하고 좀 쉽게 하자. 자, 뭐 이런 거는 감염성 질병이 아니고, 그쵸? 이거는 근데 소아마비 이거 바이러스에 의한 거고요. 그 콜레라 이거는 세균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질병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고,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세균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콜레라나 당티푸스 이런 거 치료하는 거고, 병원체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는 나 다 둘 다 해당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 당뇨병, 심장병 이런 건 전염되는 건 아니죠. 감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질병 예방할 수 있다. 다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구성된 이런 거는 이제 바이러스 의미하는 건데, 바이러스는 이제 홍역이나 소아마비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이러스고, 그쵸? 바이러스. 이거는 세균. 편모도 가지고 있고. C는 뭐지? C는 그냥 뭔가, 진핵세포. 세균은 진핵세포는 아니죠. 이 핵이 있습니다. 유전물질로 핵산을 갖는다. 뭐 다 핵산이 다 있습니다. A, B, C 다 쓰면 되고.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한다. 바이러스 이야기죠, 그렇죠? 펩티도글리칸은 이제 세포벽의 성분이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는 건 세균 말하는 거고요. 핵막과 막으로 둘러싼 세포 소기관이 있다. 이거는 이제 진핵세포를 말하는 겁니다. 리보솜이 있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으며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세균도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어요. 리보솜 있습니다. 세균에도 BC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감염성 질병 아닌 거는 고혈압이죠. A는 고혈압. 그 다음에 병원체가 세포 구조로 갖냐. 독감은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죠. 결핵은 세균에 의한 질병입니다. 결핵. 그 다음에 폐렴은 세균에 의한 질병입니다. 세균. 폐렴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고요. 간은 핵막이 없는 단세포 생물이다. 핵막이 없고 단세포 생물 맞고, 나는 다른 생명체에 기생하여 증식한다. 뭐 맞는 거는 맞죠.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감으로써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맞네. 기억, 니은, 디귿 다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곰팡이를 비롯한 미생물에 의해 생산된다.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감염성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항생제 말하는 거구나. 항생제 중에 이제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수출했잖아요. 그쵸? 항생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통점 결핵, 파상풍, 위궤양, 장티푸스. 파상풍 이거 다 세균이죠. 세균성 질병이고,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 기억 맞고요. 모기 이런 거는 원생생물입니다. 세균이 아니라 원생생물에 의한 감염이고, 환경이나 생활 방식의 영향으로 발생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아니, 병원체가 전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기억만 맞고요. 자, 세균보다 크기 작다. 스스로 물질대사 못하고 숙주 세포에 기생하여 증식한다. 바이러스네, 바이러스. 바이러스성 질병을 고르면 되는데, 결핵은 세균이고요. 풍진 바이러스, 무좀은 그 곰팡이고, 에볼라 바이러스고, 수면병은 원생생물이고, 대상포진도 바이러스성입니다. 바이러스. 그래서 니은, 리을, 비읍. 이게 다 이제 뭐가 어떤 질병 일으키냐 이런 거를 좀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감염성 질병 치료에 대한 설명.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 이용하는 게 맞고요. 항생제는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병원체의 효과가 없다. 원핵세포. 근데 세균이 원핵세포거든요. 세균이. 없다 아니죠. 그 다음에 항생제를 남용하면 항생제 내성을 가진 병원체가 증가할 수 있다. 맞죠?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므로 바이러스성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 개발하기 어렵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기껏 개발해 놨더니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또 개발해야 되는 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기억, 디귿, 리을. 피부 사상균은 이게 무좀을 일으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균이라고 써 있긴 한데, 이거는 곰팡이를 의미합니다. 곰팡이. 여기 이제 균사 같은 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
피부 사상균은 무좀 일으키는 그런 곰팡이에요. 그래서 그 한 장 넘기면 있네. 무좀을 일으키는 피부 사상균. 균이라고 써 있어도 얘는 곰팡이고, 말라리아 원충은 원생생물이고 원생생물.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고, 변형 프라이어는 요 변형된 단백질을 말합니다. 항생제에 쉽게 제거가 된다. 이거는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 외에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가와다는 진핵생물에 속하는 병원체이다. 얘는 진핵생물 맞고 얘도 진핵생물 맞네. 그 다와라는 유전물질로 RNA를 갖는다. 다와 이거 RNA 가질 수도 있긴 한데 라는 유전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는 어떤 유전물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백질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DNA 또는 RNA일 텐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뭐냐? 그래서 핵산 종류에 따라서도 바이러스를 나눌 수 있거든요. 200쪽에 잠깐 볼게요. 바이러스를 이제 뭐 어떤 이게 특징에 따라 나눌 수도 있는데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DNA를 핵산으로 갖는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B형 감염 바이러스 등이 있고, RNA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람의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가 있다. 근데 RNA가 훨씬 더 변형이 심해요. RNA가. DNA는 이중나선 구조여가지고 한쪽이 뭐 이렇게 잘못되더라도 다시 복구 가능하거든요. 반대편이 있으면은 한쪽이 이렇게 사라져도 다시 복구 가능한데, RNA는 이제 단일 가닥이니까 뭔가 손상이 있다. 그러면 복구 안 돼요. 그냥 새로운 돌연변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RNA 바이러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람의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가 있다. 그런데 아무튼 답을 고를 때는 어찌됐건 이제 변형 프라이언이 유전물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백질이기 때문에 유전물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니은, 리을 고르시면 되고, 자, 모기와 같은 매개 곤충을 통해 병원체에 감염된다. 말라리아고 말라리아. 그 다음에 병원체에 오염된 물을 마실 경우 소화기관을 통해 감염된다. 콜레라가 그런 수인성 질병입니다. 수인성 질병이라고 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는 이유가 이런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세균성 이지,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오염된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많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스트로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원래 좀 세균을 죽이는데 좀 적합한 그런. 우리 정수기처럼 되게 어떤 필터가 막 있는 것보다도 아이오딘 이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물이 통과하면서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라이프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콜레라가 이제 그런 수인성 질병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이런 거 독감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거 아시지 않아? 그쵸? 틱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거 해봅시다. 혈우병, 유전병이네요. 파상풍, 독감, 광우병 이런 거를 나눴네 다. 그래서 감염성 질병인가 가에 해당한다. 혈우병 감염성 질병 아니니까 괜찮죠. 나머지 다 감염성 질병이고. 항생제 치료가 가능한가? 그럼 얘가 이제 세균성이어야 되는데, 독감은 바이러스고 이거는 세균이고, 파상풍 세균성 질병이고, 광우병은 이제 변형 프라이온입니다. 변형 프라이온.
그러니까 이거 얘 들어가는 거 맞죠? 항생제 사용하는 치료 가능한가? 병원체가 유전 물질 가지고 있는가? 변형 프라이오는 유전 물질이 아니에요. 핵산, 뭐 DNA, RNA 이런 거 아닙니다.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됩니다. 아니오가 여기로 가야 되니까 5번 답하시면 되네. 5번 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결핵, 위궤양, 탄저병 이런 거는 이제 세균성이고 이건 바이러스고 요거는 뭐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간은 병원체는 세균이다 봤고요. 나는 병원체 스스로 물질돼서 하지 못한다 봤고요. 가 병원체와 나 병원체도 모두 유전 물질을 가진다. 유전 물질은 둘 다 가지죠. 다 치료에 주로 항생제가 사용된다. 아니죠. 가가 그렇죠. 가가. 감염성 질병, 이건 비감염성 질병이다. 답 4번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체 특징, 병원체 없다. 이건 비감염성 질병이겠네. 비감염성 질병이고. 핵산은 있고 다 있네요. 핵산은. 핵막은 있다는 이제 여기서 골라야 되는 거구나. 독감, 결핵, 무좀은 핵막이 있죠. 무좀은. 그 다음에 세포막이 없다. 세포막이 없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독감이 있네. 독감. 이거는 뇌졸중이겠네. 뇌졸중. 그 다음에 결핵은 핵막은 없고 세포막은 있지. 그 세포벽도 있는데 세포막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런 결핵이는 결핵. 가가 비감염성 질병이고 나는 항생제 사용하는 거. 독감은 항생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를 일으키는 병원체 세포벽이 있어요. 세균의 세포벽이 있습니다. 라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포자로 번식한다. 무좀 포자로 번식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되골리올 5번. 다음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체와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둘 다 이제 결핵은 뭐 이렇게 세균이고 독감은 바이러스인데 유전 물질 가지고 있다. 그거는 이제 공통적인 거니까 니은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감염성 질병도 니은에 들어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숙주세포에서만 물질돼서 한다. 그거는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이니까 바이러스 디귿에 디귿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니은 디귿 4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그러면 콜레라를 일으키는 병원체다. 이거 세균이죠. 세균이고요. 그 가와 나는 세균과 바이러스 중 하나이다. 유전 물질은 둘 다 있고 독자적인 물질에서 한다가 세균이고 바이러스. 그 다음에 A는 병원체 A는 가에 해당한다. 이거는 세균이니까 가에 해당하는 거 맞고. A는 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뭐 수인성 질병이라고 해서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원핵생물 맞는데 바는 진핵생물도 아닙니다. 아니죠. 얘는 원핵생물이 맞는데 진핵생물은 바이러스는 그 세포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진핵생물이 아니죠. 3번. 그 다음에 표는 치료에 이용되는 물질 A, B, C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DNA 복제를 방해한다. 세포벽 합성을 억제한다. 이런 거는 이제 그 항생제 기능이고요. 항생제가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고 당뇨병은 포도당 흡수 이건 당뇨병이겠네, 그쵸? 당뇨병이고 세포벽 억제하는 거는 대상포진이 바이러스니까 파상풍 세균성이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병원체는 세포분을 스스로 못하고요.
그다음에 가 병원체 유전 물질을 같지만 나 병원체 유전 물질 같지 않는다. 둘 다 유전 물질 같죠. 다는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당뇨병은 전염되는 건 아니죠. 네, 답 2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변형 프라이온에 관한 거고, 변형 프라이온에 의한 광우병은 감염성 질병이 맞습니다. 변형 프라이온은 정상 프라이온보다 구조적으로 안정하다. 안정하다 맞는 설명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안정하니까 얘가 접촉하면서 더 안정한 애로 되는 건데, 근데 그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나오죠. 예, 변형 프라이온은 변형 프라이온은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변형 프라이온은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끊어지거나 산거라도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 형태를 유지해야지 원래 기능을 하는데, 얘랑 접촉하면서 좀 더 안정한 구조가 됐지만, 안정하다라고 해서 뭐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단백질인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정하긴 한데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인 거고, 그래서 안정한 구조를 갖는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거 맞았고, 안정적이다 맞고요.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 프라이온과 접촉하면 변형 프라이온이 바뀐다 맞죠. 자, 5번. 그 다음에 무좀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접촉에 의해 구조가 바뀌어 수가 증가한다. 이런 거는 변형 프라이온 이야기죠. 예, 무좀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이제 포자로 번식하죠. 포자로. 파상풍 일으키는 병원체는 세균인데 인체 밖에서도 증식할 수 있죠. 말라리아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모두 항바이러스제의 효과가 있다. 아니, 말라리아는 이거는 되죠. 이거는 얘는 왜냐면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인데, 요거는 원생 생물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가 이렇게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답 2번 하시면 됩니다. 됐고, 우리 몸의 방어작용 조금 할게요. 우리 몸의 방어작용. 자, 방어작용의 종류는 이제 그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일단 나눌 수가 있는데,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일단 다 막는 거예요. 일단은 막는 겁니다. 네. 특이적 방어작용은 특별한 애만 막는 겁니다. 근데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뭐 언제나 일어나고 있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피부가 우리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피부와 점막 이런 것도 병원체로부터 막는 겁니다. 병원체가 침입하는 걸 피부가 막아주고, 뭐 점막 뭐 이런 것도 막아주는 거고요. 식균 작용, 이거는 일단은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일단은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는 누구는 안 잡아먹고 누구는 잡아먹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잡아먹진 못하겠지만 하여튼 식균 작용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염증 반응도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감염 초기에 우리 몸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은 후천적 방어작용이며, 획득 면역이라고도 한다. 특정 병원체에만 존재하는 특정 부위를 인식하여 반응이 일어나므로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항체를 만들어서 방어를 하거나 이런 거는 특이적 방어작용이 됩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일단은 막는 겁니다. 이제 빠르고 즉시 일어나고 비특이적이고, 대식세포라고 하는 애가 그 식균작용을 하게 되고요. 기억성은 없다. 그런데 특이적 방어작용은 느려요.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쳐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항체를. 병원체를 인식을 합니다. 그 병원체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림프구는 이제 백혈구의 일종인데 특이적 방어작용 할 때 B림프구와 T림프구 뭐 이런 것들이 이용됩니다. 기억성이 있다. 걔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애가 다시 침입하면은 아주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아무튼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피부 점막도 포함하고 내부에서는 식균 작용이나 염증 반응도 포함합니다. 특이적 방어작용은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는데 세포성 면역은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거고 체액성 면역은 항체를 형성해서 그 병원체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죠. 구체적으로 비특이적 방어작용에는 외부 방어벽에 해당하는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는 1차적인 방어벽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목욕탕 가면 때를 엄청 많이 미는데 사실 그게 각질층인데요. 그런 게 좀 있어야지 물리적 장벽을 형성해서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이제 때도 사실 적당히 미는 게 난데 아무튼 그 각질층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리적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노출된 부분들 있잖아요. 눈이라던가 이런 데 이렇게 노출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눈물이 적당하게 흘러야 됩니다. 뭐 목이나 이런 데도 침으로 좀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액들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침이나 눈물 이런데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근데 라이소자임은 이제 세균의 세포벽을 이제 분해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세포벽 성분인 펩티도글리칸을 가수분해하여 세균의 감염을 막는 항균 효소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이 발견한다. 라이소자임은 땀이나 눈물이나 침, 점액, 모유 등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이렇게 그 약한 부분을 덮고 있어요. 라이소자임이 일단 조금 막아줘. 그 다음에 피지샘에서 분비되는 기름 성분이나 땀샘에서 분비되는 약한 산성 성분, 약간 뭐 이렇게 땀 많이 흐르면 신냄새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산성 성분 때문에 그런 건데 병원체 생장을 억제한다. 하여튼 이런 거는 피부에서 일어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고 점막, 눈이나 코 속 호흡기 기관 내벽, 소화기관 내벽 이런 데에 상피세포층의 표면에 점액으로 덮여져 있는데 그런 걸 점막이라고 하는데 그게 병원체를 가두거나 이렇게 침입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위 안쪽 점막에서는 강한 산성을 띠는 위산이 또 분비가 되기 때문에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비특이적 방어작용.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부로 침입을 했어요. 내부로 침입을 하면은 일단은 대식세포라고 하는 게 백혈구의 일종인 대식세포가 와서 식균작용을 합니다. 이거 잡아먹어요, 일단. 일단은 잡아먹는데 사실 다 잡아먹지는 못하겠지. 근데 어찌됐건 일부 이렇게 잡아먹어요. 잡아먹은 다음에 중요한데 얘가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얘가 어떤 특징이다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가는 그런 시작점인데 아무튼 대식세포는 일단은 식균작용을 통해서 제거를 합니다. 병원체를 제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써있네요. 식균작용은 병원체 제거함과 동시에 침입한 병원체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작용이다. 대식세포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중에 이거 이런 놈이니까 이거 대비해라고 나중에 이제 제시합니다. 아무튼 식균작용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고요. 염증 반응 이렇게 막 열나거나 붓거나 이럴 때 있어요. 그런 게 염증 반응인데 병원체가 고온에 좀 약하대. 그래서 오히려 우리 열나고 이러는 게 병원체를 이제 죽이려고 열이 나는 거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근데 나도 아프니까 문제인데
어찌됐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이 병원체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열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침입을 했어요, 병원체가. 그러면은 이 주변에 이제 비만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어. 실제로 뚱뚱하대, 비만세포. 이름이 비만세포인데, 좀 뚱뚱해가지고 비만세포라고 이름이 붙였대. 아무튼 얘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애를 내보내요. 손상된 부위의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분비되면 얘가 이제 조직을 연하게 하면서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주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킨다, 히스타민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애들 이제 백혈구 빨리 일로 오라라는 거예요. 백혈구가 와서 얘 잡아먹으라고 혈관도 확장하고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비집고 나옵니다. 백혈구가 이렇게 이게 조직이 좀 연해져야지 물렁물렁해져야 나오거든요.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량이 증가하고 혈관벽을 이루고 있는 세포 사이에 틈이 넓어져서 백혈구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 그게 이제 히스타민의 역할이고, 그러면서 부풀어 붓는 거죠. 그 결과 상처 부위로 식균 작용을 하는 호중성 백혈구가 대식세포가 많이 모여서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염증 반응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히스타민 때문인데, 그런 애들이 이제 백혈구를 이제 이렇게 그 대식세포 이런 애들은 이제 침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잡아먹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염증 반응이다. 여기까지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고요. 특이적 방어작용은 특별하게 이제 항체를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수 있는데 여기는 다음에 하는 게 낫긴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끝나요.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까지 하면은 1학기 부분은 끝납니다. 다음 주 휴강이고 이제 다다음 주 한 번만 하면은 끝나고, 그러면은 뭐 학교에서 주는 책들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가지고 오셔야 하고, 수능 특강이랑 내공에임이나 아니면 학교 프린트 이런 걸로 문제 많이 풀면서 학교 합시다. 수고했습니다.